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개 낯이 있는 얼굴들이고, 또 아쉬운 점은 좀 문제풀이를 와서 들어야 되겠다는 학생은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교실에서 안 보이는 친구들은 동영상으로다가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100% 믿고 있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원이 이제 월요일부터 문풀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한 게, 문제풀이 하는데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냥 선생님 와서 답 얘기하고 설명 듣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풀이가 안 돼. 여러분 머리에 오래 남아야지.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잠깐만 까먹는 거는 연습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그 연습은 뭐냐? 여러분이 집에서 충분히 해오셔야 돼. 해오시는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냥 문제 읽고 답 체크하고 그건 연습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걸 확인해 보는 것이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마다 저기 다 다르겠지만 대개 한 해당 20문제씩에서 한 주에 와서 40문제를 풀거나 많게 풀면 60문제 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올 때 1번의 문제를 풀 때 1번하고 답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그래서 연습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도와의 싸움이에요. 한국사는. 시간과의 싸움은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4월이나 5월에 동영상 할 때, 동방할 때. 응? 그때 딱딱 찍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연습이 돼야 돼서 주어지는 사료가 뭔가를 딱 파악을 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 사료가 나왔다. 그러면 사료 읽지도 않고 딱 보고 이거 뭐가 관련된 거 하고 선택 딱 와야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읽고 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제시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 1번이 다음 사실과 관련된 것 좀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옳지 않은 하나 있죠. 그러면 나머지 옳은 거잖아. 왜 옳은가? 선택지 1번에 쓰이고 요것 때문에 옳고 요것 때문에 옳고 틀리다면 요것 때문에 틀리고 이렇게 전부 다가 해와야 돼. 그래서 문제 하나 풀었지만 실제 연습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야? 5개가 되는 거지. 문제에다가 선택지 4개를 해설했으니까. 그렇게 해와야 된다, 이 말. 철저하게 이걸 좀 지켜달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사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적용된다고 된다. 그래서 문풀은, 수업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지만 문풀은 수험생 여러분 각자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을 꼭 던지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각 문제마다, 과목마다 틀리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학습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당 2회씩만 해요. 즉 40문제. 그러니까 40문제는 너무도 많이 풀지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40문제 좀 꼭 그렇게 풀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푼다면 40문제 푸는데 최소한 못 걸려도 3시간은 걸려. 3시간. 예. 과연 40문제 푸는데 3시간 투자했는가? 그걸 정확히 재봐라. 왜냐?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도 안 하는 것 같지? 나도 다 보고 다 풀어오고 다시 공부하고 한단 말이야. 왜? 여러분에게 그래야 풍부하게 해설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마저도 답만 탁 체크하고 답만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머지 공백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공백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40문제 풀려면 3시간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갑시다. 1번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1번 다음 무덤이 주로 제작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사실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무덤
가의 무덤이 뭐예요? 그 동무덤이죠, 동무덤? 동무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년 대비, 자, 문풀. 이제 기출이 기출. 자, 일본의 가를 보면 그거는 이제 동무덤. 우리 한자로 표현은 뭐라고 그래? 옹관묘죠, 옹관묘. 옹관묘. 동무덤.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라 그랬지? 흉노족. 그래서 철기 시대에 중국 문화가 철기가 들어서 오면서 철기의 영향이지, 그렇게 영향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무덤, 요거는 철기 시대.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나는 여러분 잘 알죠?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지? 나는 고인돌. 고인돌은 주로 청동기죠. 청동기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BC 2000년경에서 BC 1500년경에 시작되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시작가로서 등장하는 게 요 고인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지. 그러면 묻기를, 가와 내가 이제 제자했던 시기니까 철기 시대 청동기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한 옳은 사실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제 보기로 가서, 보기, 기억, 가, 철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기억, 선택지 옳아요, 틀려요? 잘못됐죠? 기억은 여러분이 철기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야? 신석기지, 신석기. 그래서 옳지가 않아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거는, 그럼 여러분이 기억, 철기 시대에 이러한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옳게 나온다면 변홍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맞는 거예요. 그지? 철기 시대 변홍사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오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면 왜 아닌 것이고, 이게 옳다면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 바로 변홍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맞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꼭 여러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올 때 기억에다가 이렇게 안 나오고 변홍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골라내야지. 그러한 오답, 정답의 가능성을 꼭 해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 니은, 가, 철기 시대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그렇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돼서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어? 철기 시대에도 청동제 농기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청동제 농기구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적지에서는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가 발견된 적이 없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맞다. 니은은 우리가 오 하고, 디귿, 나,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 없는 평등 사회였다. 옳지 않지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디귿 평등 사회는 어느 시대, 어느 시대야? 구석기와 신석기에 해당되지? 구석기와 신석기에 해당되지. 청동기에는 계급이 등장했고 사회자산이 등장했죠. 그런 점을 아셔야지. 그래서 디귿도 여러분이 잘못됐고, 다음 리을, 나,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로 농작물을 수확하였다. 맞죠? 우리 농작물 수확과 관련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달돌칼이니까. 그래서 니을은 청동기 시대에 맞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반달돌칼 수확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그 이렇게 반달돌칼 같은 석재 농기구가 다양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밭갈이용, 뭐 개간용 이런 거로는 뭐 있어 유물이? 바퀴날 도끼 또 뭐 있어? 홈작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반달돌칼도 나올 수 있지만 홈작이 바퀴날 도끼 등으로 땅을 개간하였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청동기 시대 유물이니까. 따라서 선택지 1번에 대해서는 니은과 니을이 답이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저거 놓치면 안 돼. 저거 놓친 친구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가에는 감옥이 없다. 범죄가 있으면 제가에서 논의하여 죽였으며 처자는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나라의 사회 모습들, 그죠? 법률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옥이 없다. 이런 거 같지. 뭐 죄인에게 줄 식량 아깝다. 웬만하면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범죄가 있으면 제가해. 그 여기서 이제 제가해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마가 우가저가 부여도 떠올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도 제가해라고 그래. 왜냐면 이제 상가 고초가 이들이 모이니까. 처자는 노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감옥이 없다는 그러한 지문으로 봤을 때 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고구려.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니까 나는 나무로 신라와 접하고 있고 사방으로 이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를 생각하는 거 지도 나무로 신라와 그럼 이제 삼국시대잖아, 그지? 삼국 지나서 뭐 통일신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그냥 나무로 해서 이제 신라와 하면 이제 고구려도 접할 수 있는데, 그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방 2천여리, 3만여 살고 병사가 수십만이에요. 풍속은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도 신라와 남쪽으로 접했잖아. 근데 여기 고구려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신라와 접할 수 있는 또 나라. 어디요? 발해지, 발해.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려 걸어갖고 문자 및 서책도. 그러니까 발해는 독자적인 문자가 있다 그랬지. 그런데 공식 문서에는 무슨 자를 써? 한자를 쓰지. 그죠? 발해. 그래서 나는 발해와 관련된 것이다 이 말이야. 다음 다의 관증은 17등 빡 나오지. 그치? 우리 고구려는 10여 관등,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딱 나오잖아. 벌써 딱 정해져 있잖아. 그지? 문자와 군사는 중국 같고 건장한 남자 모두 뽑아 군대 편입시키고 군역마다 대열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는 신라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라. 8시 중에 대상이 있었는데 사시, 연시, 협시, 해시, 뭐 정시, 국시, 북시, 백시이다. 나라의 서남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15군데나 있다. 그러면 우리 백제에서 지배층이 왕족인 부여씨와 귀족 8개 성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백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백제.
이런 지문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쉽지만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적인 거 17관 등 지배층이 왕족 부여시 및 8개 귀족으로 되어 있다. 백시, 연시, 해시 이런 거. 자, 그래서 제시된 것은 고구려, 발해, 신라, 백제와 관련한 건데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옳은 거니까 1번 가. 고구려는 국호를 남부여라고 개칭하였다. 남부여로 개칭한 것은 어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1번은 라. 백제에 해당하죠? 백제에 해당한다. 선택지 1번에 백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2번 나. 발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는 어디요? 동해지 동해. 그래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는 이거는 동해의 제천 행사다 이 말입니다. 동해. 3번 다가 신라지. 신라에서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3번이 답이죠? 여러분이 선택지는 쉬운데 선생님 볼 때 이 기출문제는 제시문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선택지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라 백제인데 라를 보면 김해의 금강가를 중심으로 번영하였다.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된 나라는 어디요? 이거는 이제 가야지 가야. 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는 6개의 가야로 출발해서 2, 3세기경에 금강가야가 맹주가 됐고, 그지? 그러다가 금강가야가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침을 받아서 약화돼서 결국 이제 5세기, 6세기로 가서는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가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밑출친 고려 왕의 재위기간에 고구려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그러니까 밑출친 고려 왕이 이제 어느 왕인지 알아야 되는데 눌지왕은 어느 나라 왕이요? 신라지. 그러니까 이게 신라왕 3년에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와서 우리 임금께서 대왕의 아우 보혜가 지혜와 재주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별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기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매우 다양하게 생각하며 화친을 맺기로 하고 아우 보혜를 고구려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구려에서 신라를 간섭하고 파업해서 왕의 아우를 인질을 삼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라에다가 야 이 새끼야 네 동생 인질로 보내 이러는 왕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일단 여러분이 이거 고구려 어느 왕이요? 이게 선생님 볼 때 3번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제시문이야. 그럼 이제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눌지왕 해서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신라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그건 딱 장수왕이에요. 왜냐면 장수왕 때 보내갖고 호우명을 보냈지. 예, 호우총에 호우명 나오는 그게 눌지왕 때걸로 그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눌지왕 3년이면 눌지왕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 눌지왕이 417년에 왕이 되걸랑? 그럼 3년이니까 17, 18, 19. 419년에 자료야. 그럼 요거는 바로 나제동맹 체결 이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문이 쉽진 않아. 눌지왕 3년에
아우를 보내고 그걸 보냈다 하는 게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건데, 고구려의 간섭은 내무랑 때부터 됐지. 근데 이제 그때는 광해태영이었고, 그 뒤에 이제 눌지왕. 그래서 장수왕 때 아주 이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자, 이런 설명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자, 신라는 고구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친다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제 동맹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제 동맹. 그럼 나제 동맹이 왜 체결되게 돼?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니까. 자,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신라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수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 미치준 고구려 왕은 바로 장수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장수왕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이고, 장수왕 제기관이 있었던 거, 뭐 장수왕은 뭐 어마어마하게 다뤘잖아. 그죠? 많잖아, 그지? 뭐 경당이 있다. 그죠? 또 수도를 갖다가 천도했다. 남한공역을 장악했다. 중원고구려를 세웠다. 광해태영 빌름스 많은 게 있잖아. 가봅시다. 선택지 1번. 전현의 모형애가 침입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장수왕 때는 국력이 팽창되는 시기에 어려움이 없죠. 이건 고구려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전현이 쳐들어와서 어려웠을 때 백제는 이걸 기회로 삼았다 그랬지. 그래서 백제 근초광에 공격했다 했잖아. 그래서 고구려 왕 누가 죽어? 471년에 고구원왕이 죽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고국원왕이지. 장수왕이 아니라 고국원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해당된다. 고국원왕 때 해당. 예. 율령을 반포했다. 이런 거 부연 설명 안 해도 알죠? 어느 왕? 소수림왕. 3번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3번이 답이 되지요. 4번 부여가 고구려에 항복하며 멸망하였다. 요건 어느 왕이요? 그렇지, 문자왕. 그래서 문자왕 때 고구려가 최대의 그 영역을 갖다가 갖게 되죠. 부여를 복속함으로써.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답을 권해내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장수왕 제기간에 있었던 걸 쫙 한번 여기 써보는 거야. 아까 내 얘기했는지. 그래서 영토가 저 북만주 대흥안령까지 갔다는 점, 그지? 그런 거. 경당, 남한공역 장악, 중원고구려 건립, 광해태영 건립, 이런 것들. 알았죠? 그리고 다면해국, 북위와 남쪽의 성과 사이에 다면해국. 그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장수왕. 밑에 쳐들어가서 백제의 한성을 갖다가 함락시키죠. 계룡을 잡아 죽이잖아. 그런 거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4번으로 가보자. 4번. 다음에 가와 나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요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뭐라냐면은 요 고대의 정치가 네 문제 나온다 그랬지. 이게 봐봐, 다 고대 정치. 지금 3번 고대 정치, 4번 고대 정치네 또. 가와 나식이 쓴 사례 옳은 것. 자, 분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낭랑 그런 축출 아니야, 그지? 그러면
고구려가 낙랑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한 게 어느 왕 때야? 미천왕이지. 그리고 이제 313년 313년 미천왕. 그리고 백제의 불교의 수용은 어느 왕 때야? 침류왕이지. 침류왕 384년 이렇게. 그리고 신라 상대등 설치 이건 어느 왕 때야? 법흥왕이지. 법흥왕. 법흥왕. 뭐 연도로 말하면 이제 531년인데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천왕, 침류왕, 법흥왕 이런 쪽 보고 4번이 왜 어렵냐면 이게 좀 연도까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조금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 그럼 이제 간화식이니까 자, 요 사이 그러면 백제의 율령 반포. 그럼 여러분이 1번 같은 경우 백제가 율령을 갖다 공포한 게 누구예요? 요건 아주 쉬워.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연도 몰라도 돼. 고유왕은 앞에 왕이니까. 그건 몰라도 된단 말이야. 몰라도 돼. 뭐 여러분이 이제 고유왕 하면은 뭐 이렇게 3세기 전중반 이렇게 3세기 중후반이니까 크게 몰라도 돼. 2번 백제의 평양성 공격. 이거 아까 누구? 근초광이지? 근초광. 그래서 고구관왕을 아까 주겠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그 471년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고구려의 태약 창설. 이거 누구요? 소수리왕이죠. 소수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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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런데 요게 지금 이제 나에 관계된 거냐 요 시기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그래서 왜 힘드냐면은 사실상은 정확히 보려면 이 소수리왕도 4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후반까지 해당되니까 요게 걸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들긴 힘든 문제야, 이게. 그래서 소수리왕이 태약을 갖다가 설립한 게 372년이야. 372년에 태약을 갖다가 설립을 한다고. 그래서 거의 비슷했겠지만 나에 들어가지 않고 가에 해당돼, 가에.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2번하고 3번이 여러분이 고민을 엄청 빡시게 해야 될 선택지였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 사항이 되겠지? 2번. 그래서 2번하고 3번 갖고 여러분이 고민을 엄청 해야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4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나시기의 진흥왕 순수비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흥왕은 법흥왕 이니까 해당사항이 없지? 해당사항이 없잖아.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는 여러분이 북한산 순수비는 어디를 갖다가 장악하고 딱 세우게 되는 거야. 신라가 고구려를 배신하고 한강, 그죠? 한강을 갖다가 장악하고 딱 한 거지. 이쪽에 경기도, 그지? 그러니까 그거 배신한 게 550, 그럼 3년에 배신했고 거기다가 비밀 세운 2년 뒤에 555년에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진흥왕. 555년에. 그래서 사실상 요 2번하고 3번 갖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됐던 문제였다.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서 연도를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할 때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4세기 중후반 이렇게 하고 소수리왕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4세기 후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360년, 70년, 요때가 후반이고, 사실상 80년, 90년은 말이지, 말. 그러니까, 근초광 같은 경우 사생이 중후반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술광 같은 경우는 4세기 그러한 후반이니까, 여기는 말이잖아, 말.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도, 중후반이냐, 말이냐, 후반이냐, 이런 거 갖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연도는 적게 몰라도, 후반이냐 말이냐 이런 정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령 같은 경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후반에 해당되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말이잖아. 말. 84년 여기까지는 말이니까 84년 90년은 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이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초구왕이 4세기 그런 중후반이니까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요거는 그렇게 아주 쉽게 볼 문제는 아니었었다. 그래서 행운이 따르면 딱 했는데 찍었는데 맞았다. 찍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뭐. 이렇게. 5번. 다음 가나를 세운 국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5번도 또 고대 정치잖아. 고구려비 신라비요. 그러면은 거기 지도 가에 보면은 저기 그 만주 퉁구 지방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영락 10년 왕이 보병과 함께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서 신라를 구원했다는 기록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 거는 뭐야? 그렇지, 광개토형 비문이지. 광개토 비문이고, 태창 원년 왕의 순서고 태창 이런 거 클태 개국 이런 거는 신라 진흥왕 때의 연호지. 자, 순수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 널 확보했다. 그럼 저 함경도 아니야? 그래서 신라 어느 왕 때 저 함경도까지 진출해. 진흥왕이지. 진흥왕 때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문은 마은영비, 황초령비 이런 거고, 지중왕 때는 뭐를 통해서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서 북방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알려주는 비문이 뭐야? 신라가 진흥왕 때 북쪽,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문은 마은영비, 황초령비고, 지중왕 때는 뭐냐고? 울진봉평비라고 얘기했잖아. 울진봉평비. 그럼 파생되는 걸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나는 진흥왕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운영비죠. 마운영비. 진흥 때 마운영비. 자, 그래서 이거를 세운 건 누구야? 장수왕이요. 또 그 광개토왕이라고 그러지 말고 장수왕 414년에. 자, 그러면 이제 장수왕과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말이야. 1번 가. 장수왕은 백제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장수왕 때에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1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의 왜군을 물리쳤다. 2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 광개토대왕. 3번 나 금강가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시켰다. 누구? 법풍왕. 그럼 3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3번이 답으로 가려면 대가를 정복하고 역동 확장해주면 돼. 그지?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야지. 나 김음들의 모욕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였다. 사는 누구요? 신문왕.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것도 얘기하면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 함락시켰을 때 백제는 어느 왕이었었어? 계로왕이지, 계로왕. 그래서 그때 계로왕이 이제 그 전사하는 거고, 광태왕이 도움을 받은 신라의 왕은 2번 같은 경우 내무랑이지, 내무랑.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가 망했을 때 그 마정왕 왕이 구형왕이라고 그래, 구형왕. 그래서 우리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구형왕,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김음돌하고 이제 신문왕 때 있는 얘기고. 그래서 신문왕 즉위. 그래서 신문왕이 김음돌 하나 진압한 다음에 앞으로 신하들의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설치해? 국학을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연계를 해야 돼. 연계를.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국학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 신하들에게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문풀은 해당의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관련된 것을 모조리 훑어가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갑시다. 이제 6번으로다가. 다음에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혁안 내용을 보면 필요 이상의 관원수를 줄일 것, 주의 있는 자들이 겸병하고 약탈하는 토지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 개혁안은 기똥차게 좋죠? 안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찰사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고려 자료죠, 그죠? 조선은 관찰사 자료지? 고려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 그러면 자, 공무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지방간의 감독과 민생의 조사를 직분할 것, 비보사처를 제어하고 철거할 것,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조정에 직원할 것. 여러분이 그러면 이 고려 자료인데 우리 역사 배우면서 고려 때의 시무조를 거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있어? 최승로하고 누구 있어? 최충원 있지? 최승로하고 최충원 있잖아. 그러면 최승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니잖아. 뭐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뭐 그지? 응? 신분 기재를 하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시무 28조. 그럼 이거는 누굴 말하는 거야? 최충원을 말하는 거야. 최충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스킬도 가르치는데 이거 누구 거야?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찰사는 고려니까 고려 때의 사회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은 최승로, 최충원인데 최승로는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건 알잖아. 아, 그럼 이거 최충원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시무대. 요게 이제 이때 왕은 있으나마나한 명종이죠, 명종. 명종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말이야. 1. 공민왕의 비호 아래서 개혁정책을 펼쳤다. 이는 어떤 인물이야? 신돈이지? 신돈. 전민 변정도감의 그러한 중용됐죠? 신돈. 2번. 성종에게 유교정치를 하는 것을 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갖다 이제 잘못 해석하면 생각나는 게 오로지 최승로밖에 없어. 그러면 2번 빡 가는 거야. 그럼 안 돼. 선택지에 그걸 넣은 것은 이런 걸 잘 봐. 여러분을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인하려고 오답을 항상 앞에 놓는다고. 이런 거는. 그래서 2번에 손가락이 가도록. 손가락 확 잘라야 되겠더니. 예. 그래서 2번은 최승로다. 최승로는 시무 10조가 아니라 시무 뭐야? 28조야. 이 경찰직 문제가 양아치 같은 문제가 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최승로는 시무 10조를 건의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직 문제는 눈을 똑바로 두고 한 잔째 다 봐야 돼. 그 문제, 경찰 문제 이상하게 내. 그래놓고 문제 잘났다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경찰직에서는 영어하고 국사 같은 게 판가름 나는 거야, 합격이야. 왜냐면 나머지 형사소송법이 이런 거는 딥대 외우면 점수에서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야. 왜? 딱 외우면, 그거 뭐 의용이 없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이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 데가 어딨어, 이거지.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영어를 어렵게 내면은 전부 다 꽈락 나오고 만만한 게 국사. 그러니까 국사를 이런 식으로 내. 시모 10조 이런 식으로. 아까 자네가 말했던 포상국의 남부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시모 28조. 웬만큼은 거 받아주는데 이상한 문제 나면은 난 쳐다보지 않아. 이 미친놈 떠낸다.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거 공부를 따는 거야. 사법 꼬시는 게 나아. 자, 명종에게 폐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개혁안을 건의하였다. 이것도 이제 우리 3번이 그러면 답인데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종 때 이제 이렇게 무신 정권 시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고원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명신이 강고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무신 정권 시대지. 자, 4번 진성여왕에게 이거 누구야 그러면? 진성여왕은 최치원이지. 최치원이 시모. 이게 이제 선생님 아까 했죠. 이런 개혁안을 올린 사람들이 최치원, 최승로, 최충원 요 셋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봤을 때 관찰사니까 최치원은 잘리고 버리고 그지? 두번 고민해야 되는데 뭐 지방강권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건 최충원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고민했는데 2번 성종 때 나오니까 성종 때 분명한 최승로니까 그러면 3번이 맞다. 그러니까 3번 선택지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에 의해서 3번이 답이라는 걸 딱 찾아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여가는 거지. 자, 7번. 다음에 밑줄 친 왕의 재기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오른 것. 밑줄 친 왕. 원. 자리가 이제 원나라가 나오네, 그지? 원이 유수, 보수와, 전 이문랑중 장백상을 등을 보내어 왕이 교회에서 왕이 오자 왕이 영접했다는 게 원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고려의 왕이 영접했다는 거지. 그 이놈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이 말이야. 장백상이 성지를 전하며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월에 상왕에게 보기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뭐냐면 중조단행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중조는 뭐야? 원나라가 간섭해갖고 왕자를 내려왔다가 쫓겨나다 다시 왕 올라가는 거죠. 그걸 중도단행을 했지.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갖다가 간섭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게 중조단행이야. 이렇게. 상황의 보고를 명하셨습니다. 왕과 좌우 신하들 모를 눌러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세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화했으며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엄마 너 내려와. 상황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장백상이 얘를 원으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조 단행인데 우리가 이제 고려 때의 중조 단행하면 충렬왕, 충선왕. 그 충선왕도 대표적으로 배웠죠. 그리고 그 중조 단행과 관해서 충혜왕도 있고 한 4분 정도가 있어.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여러분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는 뭐냐 장백상이 국세를 회수했다. 왕은 드디어 이런 거로 봤을 때 여기서 이런 걸 내용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충렬왕이냐 충수광이냐 뭐 이렇게 충혜왕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누구의 때 해당하냐면 충혜왕 때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거 왕이 바로 충혜왕이야. 중조에서 이게 충혜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충혜왕. 선생님이 요거 푸는데 선생님도 요거 틀렸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머릿속에 하여튼간 제일 많이 들었는 게 충선왕. 중조 단양일 때 충선왕을 선생님 설명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래길래 그냥 충성으로 딱 하고 답을 갖다가 딱 꿀렁꿀렁
근데 삐직하고 나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요게 충혜왕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충혜왕 때 있었던 모습인데, 일본의 원정에 동원되는 백성. 요거는 어느 왕 때야? 요거는 알아야 돼. 충렬왕 때예요. 충렬왕 때. 충렬왕 때 1차, 2차 있었죠. 그래서 충렬왕 때 일본 원정을 주관했던 기관. 뭐야? 이건 알아야지.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답 나와야 돼. 여기에 장관은 승상인데, 원나라의 고관을 승상에 앉히지 않고 고려의 국왕을 앓힘으로써 마침 고려의 국왕이 통치하는 거다. 이런 형식을 취했지. 뭐? 정동행성이지, 정동행성. 정동행성을 설치. 그래서 충렬왕 때 바로 정동행성을 설치해갖고 원정을 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걸 아까 충선왕이라 했잖아. 그럼 이제 1번 아니라 나갈 수 있지, 그지? 2번은 밀직사에서 업무를 보는 관리. 여러분 이제 밀직사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가 간섭하면서 우리 왕호라든가 왕실의 칭호, 관청 칭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밀직사는 뭐가 바뀐 거야? 고려시대의 왕명출락과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중앙의 정치기구 중추원이 원나라 간섭기에 밀직사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중조와 관련된 왕들이 다 해당되는 거지. 그러잖아? 이 중추원은 여러분이 공민왕 때 와서 회복되잖아. 그러니까 다 해당된단 말이야, 다. 그지? 그러니까 2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2번이 답임을. 그럼 이제 3번. 노국대장군 죽음을 슬퍼하는, 이거 누구야? 이건 공민왕이잖아, 공민왕. 이거 선생님 설명해 주시지? 네. 강화도에서 몽골에 대항하는 삼별초 군인. 이건 뭐야? 이거는 무신이지, 무신 정권. 그지? 무신. 왜냐면 이미 고려의 왕은 항복하고 개경으로 갔어. 그지? 무신도지, 무신. 무신인데, 이 무신에서 이제 김통정, 이런 사람들. 김통정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이끌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료가 어렵지만 선택지를 가는 과정에서, 이 중조와 단행과 관련된 건데, 뭐 이거 충혜왕한테 해당된다. 이거 알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중조와 관련되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선택지 갖고 여러분이 풀어내야 되는데,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조와 관련된 것은 1번과 2번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오답은 앞에 놓는다고. 답 안 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갖고 고민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답은 2번.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진 않았어. 쉽진 않았다. 8번. 다음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사실을 고르시오.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숙군, 역졸, 조조. 7개지? 우리가 7반 뭐라 그래? 7반 천역. 신보는 양인인데, 그지? 하는 직업이 천에서 천민 대접을 받는 거죠. 7반 천역. 자, 수군은 말 수군이고, 조례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조례는
중앙관청의 잡업, 잡무, 중앙관청의 그런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나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나장은 뭘까? 형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일수는 지방관청의 잡무. 이제 봉수꾼, 역조, 조절 다 알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래서 3개는 해주지. 조례, 나장, 일수는 선생님 해주냐. 왜? 나머지는 그 용어가 직업을 뜻하는데 나머지 3개는 용어하고 직업하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 3개 정도 해주나. 그래서 우리가 7반 천역. 그럼 이제 이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사람들이 기피하는 천안역을 담당하였다. 기억 해당되지요? 법제상 양인에 속해 있다. 해당되지. 보통은 이제 2개 정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답이지요. 그러면 디귿,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디귿은 뭐야? 디귿은 이건 노비지, 노비. 노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호자는 역할을 담당했다. 리을은 뭐야? 향리지, 향리. 기억, 니은 선택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7번 천역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다. 자, 9번 가죠. 다음 자료를 저술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 딱 표지를 보는 순간 딱 펴놓아야 돼. 그 정도로 다 책을 여러분이 봤어야 되는 거야. 뭔가 그림 아니야? 그림도, 그림. 근데 이제 후세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그제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건대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뜻을 세워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나도 순임금이 될 수 있다. 즉 성군학이죠? 성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군학 같은 것은 조선시대 나오잖아. 조선의 성리학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군, 성학 이런 임금을 갖다가 훌륭하게 만들 그러한 교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성학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하고 누구였어? 이왕이 친 건 뭐야? 성학 10도가 있고 이 선생 성학 지묘가 있지. 그러면 둘 중에서 지금 그림은 어디에 된대? 이거요, 이거. 성학 10도. 그림도. 이거 올라오지 그러지 말고 쌤이 얘기하자. 그림도. 그래서 요거는 2의 성학 10도. 그래서 요거는 이왕의 성학 10도를 묻는 거야. 그래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성리학자들을 꼭 물어보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택지 1번 기호학파의 학문적 시조가 된 사람이다. 누구요? 이지. 우리 이왕은 기호가 아니라 이왕은 어디야? 이왕은 이왕 선생은 바로 영남학파지. 영남학파.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잘못되는 거고요. 2번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보다 앉아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보다 깊이 그런 것보다 의리와 명분, 실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성리학자? 누구? 이거 나와야지. 경의. 조식. 수업 시간에 내가 하잖아. 학문의 실천성 강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강의실에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으니까, 마당에 끓이니까, 지저분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주변도 청소 못했으니까. 그래서 혼내키기 위해서. 보통 선생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공부할 놈들이 말이야, 준비도 안 돼 있고 회초를 때리는데 조심 그게 아니라 니들은 거기 그대로 앉아있어. 내가 마당 쓸게. 그게 다 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앉아있고 선생님이 쓰니까 좌불 안 쓰길 거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100마디 말보다 그게 끝내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공부하기 전에 뭘부터? 주변부터 쫙 정리하는 거지. 학문이 앉아서 철학적으로 떠들거리는 게 아니라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철학적으로 심오하면 뭐해? 실천이 안 되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시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적이 많은 것은 바로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게 실천성이니까. 나라가 어릴 때 선비들이 나가야 된다. 이게 실천하는 거 아니야? 그게 명분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 저 산소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 와서도 맹자 공자 따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옳고 그른 명분이 뭐야? 평상시 배운 거 어릴 때 실천. 조시 선생이 가르치면. 이 대단한 분이야. 자, 3번. 사회문제 해결 방법으로 수미법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우리 조광조 선생도 있고, 그지? 그리고 이 선생도 있고, 또 유성룡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바로 수미법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지. 예. 그럼 4번이 답이겠지, 뭐, 그래? 이는 만물의 근본이고, 기는 기를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가 주인이고, 그죠? 기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와 기는 이원적이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야? 이선기야. 이는 착하고 기는 악하다. 이선기후. 이가 앞에 서고 기는 따라온다. 뒤에. 이선기후. 이런 게 바로 2분의 논리죠. 이가 도덕적이고,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선생의 성리학은 이상주의적인 게 강하고, 우리 이 선생님은 현실적인 강하다. 왜? 기의 세계를 강조했으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더 할 수 있겠다. 이 말. 됐지요? 10번. 다음 석탑에 세워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거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야. 변별력인데 100점 주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어 불국사 삼층탑. 이거 어느 시대야? 요거는 신라야, 신라. 그지? 불국사니까 신라잖아. 불국사. 불국사 하면 여러분 김대성, 뭐, 그지? 경도광,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신라, 신라 때 거예요. 신라. 자, 니은. 그리고 굳이 왕으로 한다면 신라 어느 왕 때? 경도광 때 해당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나라만 먼저 구분해봐. 그래서 나라만 먼저 구분해도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거야. 원각사지 삼층스타 이건 뭐야? 조선 세조지. 조선 세조 때. 그럼 아마 분명히 그 경천사 10 나올 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다고. 경천 10층스타 이거는 고려지. 고려. 고려 때. 경천사 10층. 이게 이제 충무광 때야. 충무광. 리을. 가문사지. 가문사. 가문사. 요거는 통일신라야. 어느 왕? 선생님 이거 설명하잖아. 어떻게 설명해? 가문사. 가문사를 세운 왕이 그의 아버지 문몽에 대한 감사함을 좀 고맙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그래서 문무왕의 무덤이 동해바다 대왕에 묻혔고 그것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산 언덕배기에 감사를 세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무왕이 동해에 용이 돼갖고 탁 나와서 이 가문사에 용이 노는 곳이 연못이 금당이야.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또 가고. 그런데 한 날은 이제 그 용이 된 해령이 와서 뭘 갖고 와서
만파식적을 물어다 줬지. 그래서 만파식적의 전설이 신문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바로 신문왕이다 이 말이죠. 통일신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신라가 되겠지, 그지?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요 문제 같은 경우 그 3번하고 4번 갖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지? 3번하고 4번 갖고 고민을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해다가 니은하고 디귿이 묻는데 아는 순간 큰 고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생 같으면 니을이 먼저는 이렇게 안 내고 여러분이 이제 기역이다 니을 갖고서에 한 번은 기역을 놓고 한 번 니을 놔서 헷갈리도록 한다고.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이 숙제는 양심이 좀 있는겨. 그래서 그런 거 이거하고 기역하고 니을을 구분 못해도 요거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장이 없다 딱 해결된 거지.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쪽으로 골라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 1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렸어. 응? 자, 다음에 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요러한 이제 그것도 제시문이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사건 이후야, 이후의 사실로. 명예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의 사신 일행도 배를 열랐다. 어디 뭐 놀러 가는 게 뭐야? 하여튼 배 탔어. 이 앞서 시카이에 도착했을 때, 시카이라는 명칭할 때 일본이죠?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앞을 다퉈 찾아왔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뭔가 포로로 갔다는 얘기지.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상황이야. 임진왜란 때 바로 일본과 이제 화친하기 위한 화친을 위한 이제 저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하자 다시 주기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노와 우리 동포들이 얼마인지 목노와 우는 동포들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일본 왕 환일기인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제 그 휘전 성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바로 휘전 회담이지. 외란의 그런 휘전 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94년부터 1597년까지 3년간 있었는데 결국 결렬됐잖아. 그러면은 요 사실이 있은 이후에 그런 걸 여러분이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결렬된 우리가 이 이전에 외란이고 이게 결렬된 이후에 다시 쪽발이가 쳐들어왔잖아. 그걸 뭐라 그래? 재란 그래 정유재란 정년에 왔다 정유재란 이러잖아. 그치? 그러면 1 선택지 1 조선은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제포만 개항하고 세견선 25척 세사미드 100석 제한된 경우이다. 자,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 포인트가 기후약조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 일본을 빡칠 수 있다고. 왜냐면 기후약조는 이건 어느 왕 때야? 이거 광해군 때야. 1609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 순간 빡 갈 수 있지. 그 뒤를 잘 봐. 우리가 제포 개항하고 세견선 25척 세사미드 여기고 우리가 뒤에 것은 뭐야? 임신약조야, 임신약조. 임신약조. 그래서 이제 삼포에서 외란을 일으키자 왜구를 갖다 혼내기 위해서 뭐의 반으로 줄여? 세종대왕 때 맺어진 계약조 있죠? 계약조 양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조 때는 50척 200석이었잖아. 그걸 반이니까 25척 100석. 이건 중종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부분 이거 탁 치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기계약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약조 같은 경우는 세견선 몇 척? 20척. 세삼이도 100석.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을 허용한 거지. 그래서 1번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취재원은 오답을 앞에 놓게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을 딱 치도록 유도한 거지. 조선은 기민구제와 정병양성을 목적으로 훈련도감을 갖다 훈련도감에서는 이제 빈민도 구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훈련도감 설치는 요건 선조 때지. 선조 때 1594년에 설치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 한참 이전이고. 자, 조선을 도우러 온 명군이 충청도 직산에서 직산전투 없었어요. 사실상 3번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고. 그럼 4번으로 가. 이순신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이거는 외란이죠, 외란. 그지? 예. 이거 외란이요? 사천전투? 1592년 이제 6월이지, 6월에 거북선을, 그러니까 3번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유재란인데 요때 이제 대표적인 싸움이 이러한 직산전투, 칠천량 전투. 선생님 칠천량 전투까지는 해주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순신 장과 관련된 유명한 싸움, 명랑해전, 또 노량해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굳이 몰라도 흐름상 1번, 2번, 4번을 여러분이 개입시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제시문을 볼 때 휘전 성립을 말하는 건데 그게 깨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 이유니까 재침, 정일재란과 관련된 얘기다 이런 얘기야. 근데 1, 2, 4는 바로 정일재란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3번이 거기 이제 직산전투 나올 수 있고 만약 이런 거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거 나왔고 요것도 많이 안 보니까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균이 여기서 진 싸움이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자, 12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하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직산전투는 1597년에 일어난 싸움입니다. 이렇게. 밑줄 치면 옳지 않은 것. 조선 전기에는 은을 재련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은을 개발하는 거, 재련하는 거. 그러나 조선의 은광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7세기 이후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면서부터였다. 리얼, 이 시기에 광산 개발에는 근대적인 생산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기업. 1번 기업. 연은분리법. 그 연은분리법이라는 것은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갖다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은분리법 부른다. 이건 명제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추출하는 방법. 그걸 갖다가 연은분리법, 해주법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해군 때 16세기 초반 광해군 때 있었던 광해군이 아니라 연산군 16세기 초반 연산군 때 이제 16세기 초반에 연산군 때 이런 게 나왔고 니은 2번이 니은이죠. 단천의 은광의 대표다. 그지?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은광 개발이 활기찼는데 단천이 대표적이다. 단천을 비롯한 70여 개의 은광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 맞고 그래서
2번도 맞고, 단천, 대표적인 단천 등 70여 개. 이게 은광이 개발되었다. 3번, 청과무역. 청과무역 방식은 사양무역. 사양무역이 뭐야?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고, 공무역, 개시무역, 후시무역. 개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이죠. 그래서 그런 무역 방식이었다. 맞지요? 그래서 이제 개시와 후시가 발달한 것은 국경선 쪽에서 발달했지. 청과의 국경선 압록강 있는 데가 중강이고 저 만주 쪽에 있는 게 봉황이야. 그래서 바로 이때의 청과의 사무역에서는 압록강에 있는 중강, 개우시 그리고 봉황, 개우시 이런 게 발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중강, 개우시 또 봉황, 개시, 봉황우시 이렇게. (4번) 니을. 이 시기에 광산 개발에서는 근대적인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정부가 농민의 역을 동원해 채굴하는 방식. 4번이 아니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선 전기의 그러한 방식이죠. 농민을 동원해서 역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역을 동원하는 방법이 경국대전에 있는데 그 농민들을 동원하는 동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 토지 몇 결당? 토지 8결당 연 6일. 이게 동원해서 한다 그랬지?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조선 전기의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근대적인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이거 대답해? 조선 후기의 은광 개발 개발 방식은 뭐야? 개발 방식은 뭐야? 대답. 광산 전문학자를 통해서 한다. 광산 전문학자는 뭐라 했어? 덕대. 덕대제. 덕대제. 덕대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광고 붙이고 만들었죠. 그래서 채굴, 재련, 그죠? 채굴하는 사람, 재련하는 사람 이렇게 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방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굴하고 채굴해서 재련해 갖고 뭐 이렇게 가서 만들고 이렇게. 자, 이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12번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10분은 다 못 쉬어. 뭐 많게는 7, 8분 정도 쉬신다고 생각을 하시오.